혹시 어떤 카페 다니시나요? 이디야? 탐앤탐스?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맞춰볼게요.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아니면 메가커피나 컴포즈 같은 저가 커피 브랜드에서 테이크아웃 하시나요? 사실 옛날만 해도 이 커피란 요소에 대한 선택지가 잘 없었어요. 당장 현대 커피 대중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믹스커피인데, 전쟁 중에 군인들이 각성 용도로 간편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이용했던 게 민간으로까지 퍼지면서 커피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이렇게만 봐도요, 우리 세대가 얼마나 다양한 커피를 소비하는지 대강 보이죠. 실제로 현대의 카페 문화는 필요 이상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개인이든 기업 단위든 카페 시장은 포화 상태고요. 옛날엔 믹스커피 종류가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있다고 한들 믹스커피 만드는 회사 몇 군데가 전부였죠. 그런데 세계 어디서든 전쟁이 지나고 피해도 복구되면서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면 나타나는 소비 행태가 있거든요. 바로 점점 좋은 걸 찾는다는 거예요. 전쟁 직후엔 피해도 크고 복구할 게 많으니 실용적이고 저렴한, 그러니까 군인들의 문화가 그대로 유행한다면 시간이 지나고부터는 그 문화에 있어빌리티를 한 스푼 얻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군인들이 신던 장화에 멋을 한 스푼 추가한 헌터가 있었고, 카라트와 같은 튼튼한 옷도 마찬가지고요. 롤렉스의 경우에도 당시 군 장교들이 즐겨 차던 시계란 이유로 브랜드에 프리미엄이 더욱 붙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커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사람들이 더 이상 각성제로서의 인스턴트 커피에서 만족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커피를 고급화시키기로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보스턴 차 사건 이후에 애국이라면서 차보다 커피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옛날 상류층들이 차를 즐기는 문화를 발전시켜서 커피에 접목시키고자 했죠. 그리고 이때 등장한 게 바로 스타벅스. 이탈리아 카페를 경험한 미국인 하워드 슐츠가 이 카페 문화에 감명받아서 미국에도 이탈리아식 카페 문화를 도입시키고자 한 브랜드죠. 우리가 필수적으로 머무는 집과 직장, 학교를 제1의 공간, 제2의 공간으로 정의하고, 여가 시간을 보낼 때 머무는 공간을 제3의 공간으로 정의해서 카페에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 겁니다. 갈수록 고급스러운 커피 문화를 갈망하던 미국에 이런 공간을 제공하는 스타벅스의 등장은 혁신적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그 카페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한국으로 와서요. 신세계의 정용진 회장이 유학생활 당시 미국의 스타벅스를 보고 이걸 꼭 한국에 들여와야겠다 싶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997년 신세계에 스타벅스 담당팀이 생겼는데, 마침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스타벅스 한국 상륙작전 진행이 지지부진해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커피 왕이라 불리는 강훈인데요. 신세계 스타벅스 브랜드팀 직원이었어요. 강훈은 1997년 미국 본토 스타벅스에서 교육까지 받고 왔는데, 그 잠깐 사이에 IMF 사태가 터지면서 일이 중단됐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보아하니 이 프랜차이즈 카페가 한국에서 무조건 성공할 수 있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같은 팀 동료였던 김도균이라는 사람과 직접 창업을 합니다. 그게 바로 할리스 커피였어요. 김도균 씨는 나중에 사이가 안 좋아져서 따로 나가서 혼자 창업한 게 탐앤탐스고요. 할리스 커피는 주 CJ에 인수되는 플래너스라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매각합니다. 그리고 이 강훈이란 인물은요, 우리 1세대 커피 전문점 유행의 중심에 있던 카페베네를 성장시키는 데에도 큰 부분을 담당하는데요. 아까 할리스가 플래너스에 매각됐다고 했잖아요. 이때 강훈은 엔터 쪽 사람들과 안면을 트게 돼서 이 인맥을 활용해 카페베네의 연예인 모델을 대거 기용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시킵니다. 그렇게 카페베네는 금세 1000호점을 달성하면서 대박을 쳤고요. 그렇게 카페베네를 필두로 한 1세대 카페들이 길거리를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 드릴게요. 커피 좋아하시나요? 어떤 카페를 주로 가시나요? 혹시 1세대 카페들을 잊고 지내진 않으셨나요? 오늘 주제는 1세대 카페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세대 카페들이 더 이상 예전만큼 보이질 않아요. 사실 그럴만한 이유가 대놓고 있는데 스타벅스 때문입니다. 1세대 카페들은 기본적으로 스타벅스를 흉내낸 브랜드가 대부분이거든요. 고급스러운 느낌의 인테리어, 편안한 제3의 공간, 이젠 카페의 기본 틀이 되어버린 메뉴 구성까지요. 그런데 1세대 카페들의 인기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 이면은 사실 모래성처럼 위태로웠습니다. 툭 건들면 무너질 기세였죠. 가장 큰 이유는 지나치게 빠른 확장이었어요. 특히 카페베네는 무리한 매장 확장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관리 소홀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됐습니다. 카페벤의 커피 맛은 맛이 다 다르다는 말이 돌 정도로요. 커피 맛 없는 카페로도 유명했죠. 처음엔 예뻐 보였던 인테리어도 시간이 갈수록 유행에서 멀어졌고, 이런 이유로 매출은 조금씩 떨어지는데 스타벅스 벤치마킹이라면서 평수도 넓게 잡아놨으니 임대료 감당도 안 됐고요. 이런 상황에서 본사의 지원까지 부족하니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하나둘 폐업하는 걸 막지 못해서 몰락합니다. 이게 비단 카페베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탐앤탐스, 할리스 커피 등 이 당시의
스타벅스 벤치마킹으로 등장했던 브랜드들이 이때 다들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점점 포지션이 애매해지는 현상이 있었죠. 이 카페들의 특징이 스타벅스처럼 편안한 자리와 고급스러운 커피를 제공하면서 각자만의 특별한 디저트를 제공했다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카페베네는 젤라또랑 와플이 있었고 타멘탐스는 프레즐이 유명했죠. 지금이야 디저트 카페가 즐비해도 이때까지는 디저트 카페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이런 특색 있는 카페들이 등장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카페를 꼽으라면 설빙이랑 요거프레소 정도가 있겠네요. 이런 카페들이 생기고 개인 카페들이 성업하면서 스타벅스 따라잡기로 등장한 카페들의 입지가 점점 약해졌죠. 그러니까 특색 있는 카페를 가던지 아니면 스타벅스에 가버리면 그만이니까요. 동시에 이디야 커피가 중저가 커피 브랜드로 출범하면서 가격적으로도 승부를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쯤 카페는 이디야 커피, 무너지기 직전의 카페베네, 애매한 포지션의 카페들, 특색 있는 메뉴의 카페, 스타벅스 이렇게 나뉘어 있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실질적인 매출이나 실적이 아니라 그 분위기를 말하는 거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실제 실적은 나쁘지 않았을지라도요, 결국 이런 대중문화는 그 분위기가 미래의 실적까지 보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역시 그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카페베네는 2012년에 매출 2207억 원으로 매출 정점을 찍은 후로 2013년 1873억 원, 2014년 1421억 원, 2015년 1102억 원, 2016년 764억 원, 2017년 468억 원, 2018년 290억 원, 2019년 263억 원, 2020년 224억 원, 2021년 186억 원, 2022년 162억 원, 2023년 129억 원으로 무려 11년 연속으로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2019년부터는 아예 적자로 돌아서서 올해까지 6년 연속으로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타멘탐스의 경우엔 오너리스크로 혼자 무너진 경향이 있고요. 할리스 커피는 아예 사모펀드가 인수해서 키우자고 작정하는 바람에 살아남았다고 보이고요. 문제는 이디야 커피인데 이디야가 원래 카페베네 스타벅스 친구들이랑 반대로 중저가 커피를 판매하면서 그쪽 포지션을 완전히 장악해서 국내 가맹점 수 1위 브랜드가 됐는데요. 그럼 요즘 이디야 커피 자주 가시나요? 아닐 겁니다. 예쁜 개인 카페 찾아가던지 스타벅스 가던지 아니면 아예 저가 커피 테이크아웃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이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이디야의 입지를 완전히 흔들어놨어요.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하는 커피가 여기저기 있는데 이디야한테 저렴하다는 메리트를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2018년에 이디야는 가격도 인상해서 아메리카노 한 잔에 2,800원에서 3,200원이 됐고요. 앞자리가 3이면 메리트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차라리 1,000원 더 내서 스타벅스 가서 앉아있거나 아예 저렴하게 테이크아웃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디야를 찾지 않다 보니까 매출이 점점 떨어집니다. 이디야 커피의 2023년 매출은 전년 대비 0.8% 감소한 2,755억 원, 영업이익도 18.1% 감소했다고 하고요. 반면 저가 커피 1위 브랜드 메가커피는 매출이 전년 대비 약 110% 증가해서 3,684억 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이디야의 매출을 넘어섰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디야 커피를 제외한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들과 저가 커피 브랜드들은 어떻게든 성장은 했다는 거예요.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는 나란히 약 12% 매출 증가를 보였고 컴포즈 커피 역시 매출이 20% 이상 상승하는 등 커피 시장은 누가 봐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디야를 비롯한 1세대 카페들의 또 다른 큰 문제점은 아까도 언급했던 넓은 평수, 매장이 크다는 게 한몫했습니다. 2021년에 개점한 이디야 커피 평균 면적은 35평이거든요. 메가커피의 경우엔 평균 15평이고요. 이 평수가 문제인 게 임대료가 비싸니까 그만큼 매장별 이익이 적다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다 스타벅스 때문이라고 보면 쉬운데 스타벅스가 처음 등장할 때 제3의 공간이라는 새로운 메타를 커피 문화에 입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점점 생긴 게 카공족이라는 말인데요. 이때부터 한자리에 눌러앉는 손님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은 스타벅스처럼 공간을 제공하는 카페인 줄 알았는데 이 은근한 눈치까지 받으니까 그 넓은 평수의 메리트마저 사라지는 거죠. 매장 입장에서는 이래도 저래도 매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스타벅스는 모든 매장이 본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버티는데 문제가 없는데요. 다른 프랜차이즈는 그렇지 않죠. 이 가맹점으로 운영되니 개인이 비용을 다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어려워진 거예요.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들로 1세대 카페들은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2020년대의 카페 문화는 특색 있는 개인 브랜드, 초저가 커피, 스타벅스로 나뉘게 됩니다. 그럼 기존의 브랜드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선 할리스부터 보자면 사모펀드에 이어 2018년에 KG가 인수하며 완전히 이 큰손들의 지휘하에 움직이는 브랜드가 됐는데요. 그래서인지 다들 할리스를 구매해서 몸집을 더 불려서 비싼 값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인은 KG로 올해 IPO를 준비 중인데요. 이 투자업계와 할리스 측이 부르는 몸값의 차이가 커서 아직 진행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별개로 지난 2024년 5월엔 일본에 1호 직영점을 내고 100일 만에 무려 누적 6만 명이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해외에서 잘
잘 나가는 카페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와서 생태계가 파괴되니 오히려 국내 토종 브랜드 입장에선 해외를 노려보겠다는 거죠. 이디야도 마찬가지예요. 이디야는 무려 세계 최대 커피 시장 미국으로 진출했습니다. 작년 12월엔 미국 괌에 해외 1호점을 내는가 하면 올해는 3호점까지 낼 생각이라고 하고요. 말레이시아에도 프랜차이즈 기업과 계약도 맺었다고 합니다. 우리 토종 카페들은 국내 시장에서 더 이상 경쟁력을 찾기 어려우니 해외로 도전해보겠다는 건데요. 그럼 국내에 있는 가맹점주분들은 어떡하냐고요? 아무래도 내수 시장이 본진이기도 하고 해외에서 잘 된다고 해도 국내 시장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디야는 리브랜딩을 준비 중입니다. 본사 측에서도 실제로 지금의 애매한 포지션을 신경 쓰는지 브랜드 리뉴얼부터 CI까지 바꾸는 걸 고려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엔 초성을 활용한 오디오 상표권을 출원하기도 했고요. 이건 관계자 피셜로 전면 리브랜딩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게 스타벅스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행보로만 보자면 그야말로 가타벅스잖아요. 스타벅스로 인해 들어온 문화, 스타벅스 흉내 한 스푼 들어간 브랜드들 그렇게나 많아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부동의 1위 카페 자리를 지키고 있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대중문화는 현재의 그 분위기가 미래의 실적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스타벅스 어떠신가요? 세대별로 조금 달리 느껴질 것 같긴 한데 저희 세대에서는 이제 스타벅스가 일종의 문화상품권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생일날이나 간단한 사례를 할 때 스타벅스 쿠폰으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도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선물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급스러움과 접근성을 모두 겸한 선물을 준다고 하지만 그 접근성이 과할 정도로 높아지는 바람에 이 브랜드의 고급스러움이 퇴색되는 느낌이랄까요. 물론 그렇다고 스타벅스가 무너지는 그림은 도저히 그려지지 않긴 합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알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한 번만 더 드릴게요. 커피 좋아하시나요? 어떤 카페를 주로 가시나요? 오랜만에 토종 브랜드 카페 가보는 건 어떠신가요? 1세대 카페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세대 카페였습니다.